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ERD인데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입니다. 먼저 ERD를 구성하는 Entity, Attribute, Relationship 이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실제 서비스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ERD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NS를 할 때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SNS에서 새로운 글을 올리거나 혹은 이미지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할 때 먼저 백엔드에 있는 API에 요청이 갑니다. 그리고 그 API에서 데이터베이스랑 교류를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거나 지우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추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로서 그 방대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ERD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할 줄 알아야 빠르고 안정적인 백엔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지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RD를 잘 이해하는 것은 백엔드 개발자로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실무에서 어떻게 ER 다이어그램이 설계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개인 포트폴리오에 꼭 적용을 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ER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저는 루시드 차트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제가 이거를 링크를 댓글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은 무료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 그 무료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저를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쉐임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ERD를 검색창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여기 Entity Relationship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Use Select Shapes라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왼쪽에 Entity Relationship이라는 뭐 항목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끌어와서 사용하면 돼요. 자, 아까 그 Entity Diagram ERD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텍스트를 하나 가져와서, 자, 아까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entity가 있고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tribute가 있습니다. 전 살짝 키울게요. relationship,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이렇게 세 가지 있고, 이 entity는 왼쪽으로 하고, 이 entity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 물체, 좀만 키울게요. 물체,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계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온라인 계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릴레이션십은 그 관계, 엔티티랑 엔티티를 연결해주는 관계, 엔티티 연결해주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트리뷰트인데요. 이거는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치면은 사람들의 뭐 신체가 될 수가 있겠죠. 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 몸무게, 성별 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학교에는 어떤 엔티티가 있을까요? students.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선생님이 있겠죠. 당연히 학교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미니멀하게 표현했습니다. 최소화해서.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십을 알아볼게요. 선생님이랑 스튜던트랑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보통 없죠. 선생님은 이제 클래스랑 이렇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옮겨가지고 클래스랑 스튜던트랑 이렇게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티처가 어떤 분야인지 좀 뭐 매스가 될 수가 있고, 디파트먼트 이런 게 될 수 있고, 에이지, 나이, 그 다음에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클래스는 뭐 이렇게 과목, 이것도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클래스 정원 수, 뭐 이렇게 30명,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number of students,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생 이름,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뭐 젠더, 성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통해서 지금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사진 앨범 프로젝트인데요. 앨범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자, 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본 이후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ER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 로그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가입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내 계정 안에 있는 앨범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앨범 안에 보시면은 작은 사진들로 이루어진 썸네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앨범을 정렬을 하실 수 있고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새 앨범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먼저 앨범을 클릭을 하시면은 앨범 안에 있는 사진들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거나 앨범 명을 변경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앨범으로 사진을 옮기고 싶다 할 경우 이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 있고, 사진을 다운받거나 지우거나 또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은 사진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클릭한 사진이 확대돼서 나오고, 그다음 파일명, 업로드 날짜, 파일 용량 등 이미지 정보가 나옵니다. 자, 다시 앨범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 앨범을 생성하게 될 경우 이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 앨범명을 입력을 하게 될 경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저희가 파일을 옮겨다 놓거나 내 컴퓨터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된 사진들이 여기 창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 생성된 앨범이나 기존에 있던 앨범에 추가된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기능이 아주 간단하죠? 이걸 토대로 ER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제가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먼저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순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화면이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맨 위에 로그인 스크린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칸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회원 가입 입력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엔티티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계정 엔티티겠죠. 유저 엔티티입니다. 자, 그걸 루시드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선택해서 끌어오신 후에 이렇게 옮겨 두시고 이 위에 유저라고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유저 엔티티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 앨범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앨범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나 정렬 기능이 엔티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얘네들은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엔티티는 어떤 물체, 어떤 개념 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엔티티는 앨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것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옮겨 두셔서 여기서 앨범으로 만들어 둡니다. 자, 다음 사진 목록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떤 엔티티가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다 기능이고 여기 엔티티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사진이 확대돼서 나오죠. 여기는 어떤 엔티티가 있나요? 사진 엔티티가 있죠. 근데 아까 저희가 사진 엔티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미지 정보가 있죠. 이거는 엔티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될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사진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진의 속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트리뷰트로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앨범을 생성하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뭔가 어떤 엔티티가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앨범을 만드는 그런 기능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엔티티를 추가하진 않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화면에서 여기도 엔티티가 있을까요? 여기도 없죠. 여기도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엔티티를 추가를 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냥 화면이 어떻게 좀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추출을 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엔티티 간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시드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가 로그인을 하고 나서 새로운 앨범을 생성을 해야만 그 유저한테 그 앨범이 생기게 되죠. 앨범을 만든다고 모든 유저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저랑 앨범이랑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저랑 앨범이랑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떤 특정 앨범에 올리죠. 앨범 없이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기능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앨범이랑 사진이랑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저랑 사진이랑 또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유저는 앨범을 만들고 앨범 안에 사진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앨범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진이랑 유저랑 연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어트리뷰트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트리뷰트를 추출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개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근데 그 각 사진마다 그 사진을 나타내는 고유 아이디, 고유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가시면은 이 포토 아이디, 각 사진마다 고유의 포토 아이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겹칠 수가 없어요. 같은 테이블 안에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진 에베르트 PNG를 나타내는 고유 아이디는 무조건 32303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사진을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선수,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7번 하면은 누구죠? 손흥민이죠. 7번 했는데 다른 선수가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사진들, 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PK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자, 다시 루시드 차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각 엔티티마다 PK를 하나씩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 안에 이제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앨범은 앨범 아이디, 그다음 포토는 포토 아이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키는 여기서 PK로 표현을 해줍니다. PK 했죠. 자, 다음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저에는 어떤 또 다른 어트리뷰트가 있을까요? 이거는 회원 가입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름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 정보만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어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드가 좀 더 많아야 돼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name,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기본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 관련 정보, 히스토리성 정보도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을까요? 유저가 언제 생성이 됐는지, 얼마나 오래된 유저인지, 뭐 나중에 보상을 주고 싶다, 오래된 유저한테. 그럴 경우 그 정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도 추가해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created date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login date. 자,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앨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는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바로 알 수는 없고 화면에 다시 돌아가서 디자인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앨범 목록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앨범마다 앨범명이 있죠. 그래서 name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진 개수 있겠죠? 사진 개수 추가합니다. count 추가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성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성 날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앨범은 유저한테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은 어떤 유저가 만들었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유저를 나타내는지 그 아까 제가 PK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 아이디를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유저 아이디는 이 유저 안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키랑 같은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foreign key라고 합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다 라고 해서 foreign key FK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관계는 아까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유저 아이디랑 연결을 시켜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파일로 돌아가서 이제 앨범 목록 말고 사진 목록으로 가셔서 여기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면 사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URL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썸네일 URL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오리지널 URL을 사용을 하면은 너무 파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로딩하는데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이랑 오리지널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속성 어트리뷰트는 파일명이랑 그 다음에 썸네일 URL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네임으로 할게요. 파일 네임 썸브 좀 짧게 URL 이렇게 두 가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더 있으니까 추가를 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진 상세 화면에는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을까요? 자, 오리지널 URL이 있고 아까 파일명 추가했으니까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업로드 날짜랑 파일 용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URL 파일 사이즈 업로드 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은 어떤 앨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앨범에 대한 아까 마찬가지로 앨범이 유저에 속해 있듯이 사진도 어떤 앨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앨범에 대한 FK, foreign key를 갖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앨범 ID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을 이렇게 앨범 아이디에서 앨범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키를 FK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기호 세팅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키 값들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기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개, n개, 0개 혹은 1개, 1개에서 n개, 0개에서 n개는 각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잠깐 포즈하고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라인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자, 먼저 유저와 앨범과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앨범의 주인은 한 명밖에 없죠. 여러 개의 유저가 한 앨범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기호를 그냥 짝대기로 놔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의 유저는 0개 혹은 무한대의 앨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앨범과 사진과의 관계는 이제 사진은 하나의 앨범 안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 기호를 그냥 짝대기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앨범은 사진이 아예 없거나 무한대의 사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호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세모 이걸로 바꿔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개념 딱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합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컴포짓 키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모든 엔티티마다 프라이머리 키, 즉 고유 아이디를 딱 하나의 어트리뷰트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는 유저 아이디 하나로 나타낼 수 있었고 앨범은 앨범 아이디 하나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뭐 디자인은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공유 기능, 앨범 공유 기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한 앨범을 다른 유저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히스토리로 남기고 싶다면은 어떤 테이블이 따로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어떤 앨범 아이디를 어떤 유저한테 공유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 앨범 아이디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유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을까요? 둘 다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의 앨범을 여러 명한테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같은 유저가 여러 개의 앨범을 공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비슷하게요. 같은 앨범을 다른 유저한테 그리고 같은 유저가 여러 개 앨범을 공유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같은 앨범을 같은 유저한테 여러 번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쳤을 때 이렇게 앨범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를 합쳐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절대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루시드 차트로 돌아와서 다시 테이블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 앨범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 같이 PK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드에다가 쉐어 데이트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저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 연결시켜주고 앨범 아이디랑 앨범 아이디 연결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호 표시까지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ERD를 설계하는 방법을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냥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웹사이트를 한번 ERD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이 가져올 생각인데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